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슴 뛰는 삶 채널러 라운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여정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이번 영상은 그 길을 더욱 확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원문 낭독 세 번째로 성공의 물결에 대해 탐구합니다. 바딤 잘란드의 글을 통해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날 수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서문. 행복의 파랑새, 행운의 수레바퀴와 같은 비유는 꽤 확고한 물질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공과 실패는 얼룩말의 희고 검은 줄무늬처럼 서로 번갈아가며 온다고들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검은 줄무늬를 없앨 수 있을까? 펜듈럼과 정반대의 것. 이제 숙제 검사 시간이다. 어떤 펜듈럼을 건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건설적인 펜듈럼은 없다이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독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라. 그 질문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펜듈럼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표는 지지자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에너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펜듈럼은 멈춘다. 펜듈럼은 자신에게만 건설적이고 당신에게는 결코 건설적이지 않다. 당신은 에너지를 빼앗기는데 거기에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펜듈럼은 다양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정도도 펜듈럼에 따라 그만큼 다양하다. 이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져보자.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체가 있을까? 그렇다. 그런 에너지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공의 물결이다. 그것은 당신 개인에게 운 좋은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다. 처음에 약간의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뒤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사건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 밀듯 덮쳐오는 것 말이다. 이 같은 물결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공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행운의 수레바퀴와 행복의 파랑새라는 말은 한갓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에게 행운이 되는 인생 트랙들의 다발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이 같은 금광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금광맥의 표층을 발견하고 약간의 행운을 얻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따라 행운이 잔뜩 쌓여있는 다른 광맥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는 새로운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성공 후에 불행이 그 추한 얼굴을 다시 지켜든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이 당신을 금광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의 에너지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헤엄치다 지쳐버린 사람을 해변으로 데려다주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을 행복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준다. 성공의 물결은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원한다면 그 물결을 타고 함께 가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결은 미련 없이 당신을 비껴 지나갈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구조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마치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성공의 물결은 좋은 소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인생 트랙들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좋은 소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이 가느다란 끈을 붙잡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 인생 트랙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행운을 안겨줄 상황들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물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모델에 물결이라는 말을 붙인 것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공의 물결은 순조로운 인생 트랙의 다발로서 가능태 공간 안에 정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광맥이 물결처럼 보인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여놓음으로써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펜듈럼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결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놓치기 쉽다. 그것은 당신을 비껴 지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잡기가 어렵다는 믿음이 널리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결을 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직 선택의 문제다. 삶 속에 그 물결을 맞아들이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한다. 만일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에 굴복하여 그것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면 당신은 성공의 물결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는.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바닥에서 씨앗 쪼아 먹기를 꺼리지 않는다. 파랑새는 붙잡을 필요가 없다. 단지 파랑새를 쫓아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선택의 자유가 지닌 가장 역설적 본질 중 하나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해 행복과 성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의 물결에서 멀어지게 하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전 주제로 돌아간다.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펜듈럼에 대한 종속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이 남는다. 그것은 이 권리를 얻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부메랑 효과.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오간다. 사고 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정적 생각과 근심, 걱정이 머리를 채울 것이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들이다. 파괴적인 펜듈럼들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 심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펜듈럼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그들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게 만든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 믹서가 가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나쁜 일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의 게임에 빠져들어 그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습관이다. 그것을 다른 습관, 곧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습관으로 바꿔놓으면 정말 유익할 것이다. 마음이 특별한 일에 매달려 있지 않을 때마다, 예를 들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혹은 산책을 하거나 특별한 집중과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라. 당신이 얻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난 이곳에 신물이 났어. 이 집의 모든 게 날 화나게 해. 그렇지만 새 집으로 이사가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당장은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여기가 지겨워 죽겠어. 이런 생각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 나은 새 집으로 곧 이사할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새 집은 당신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헛간 같은 집을 떠나 호화저택으로 가는 걸,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거기에 무슨 실망할 일이 있겠어? 그러나 걱정 마시라.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준 이 작은 집을 경멸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쾌한 일이 새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참
참으로 다양한 불상사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벽도 움푹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웃들도 당신을 짜증나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부정적인 방사 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새 집에서든 헌 집에서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삶의 안락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전과 똑같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인생 트랙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당신이 지옥처럼 느낄 만한 호화저택들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사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 이 달갑지 않은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사실 말이지 당신은 꿈에 그리는 집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고 이 에너지는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인생 트랙에 딱 어울린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뀔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만과 분노를 없애라.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도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집에 대해 감사할 수는 있다. 누가 뭐래도 그 집은 당신의 보금자리다. 밖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당신의 집은 그것을 견뎌내면서 당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준다.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그 수고를 인정받을 만하지 않은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사랑을 느낀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원한다면 생활 형편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옛집에서 당신 주위를 감싸주고 있던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 버리는 물건들도 감사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긍정적인 진동을 주변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이며 이 진동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둘째, 당신이 갖고자 하는 집을 생각하기 시작하라. 이것은 주위의 사물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쓸모있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이 좋을까? 늘 그래왔듯이 외부의 자극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일까? 미래의 집이 될 만한 부동산의 사진이 나오는 광고 카탈로그들을 눈여겨보라. 인테리어 디자인숍을 찾아가서 미래의 집에 갖다 놓을 가구들을 찾아보라. 달리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하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사로잡은 물건이나 상황을 갖게 된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온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 자신이 그런 에너지를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문제나 불쾌한 일이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열받을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인생 트랙과 일치한다. 그 인생 트랙이 정확히 당신이 옮겨가게 될 트랙이다. 이 트랙에서는 불쾌한 일을 겪을 운명이 평균치보다 높다. 그 불쾌한 상황이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합리화로서 자신을 무마시키려 들지 말라. 나는 당신을 확신시킬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 뒤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뒤따라오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허용하면 삶 속에 불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면 그 에너지는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되돌아오는데 그것도 골칫거리가 돼서 돌아온다. 긍정적 파동 전송하게.
파괴적인 펜듈럼과의 게임을 받아들이지 말고 쓸모가 있어 보이는 펜듈럼을 찾아서 게임을 벌이라.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든 좋은 것, 기쁘고 고무적인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든 당장 그것을 자신의 생각에다 들여놓고 행복을 느끼라. 당신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다. 숲에는 예쁜 꽃들도 피어 있지만 독이 있는 가시도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엘더베리 꽃을 꺾어와서 꽃병에 꽂아두면 당신은 곧 두통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파괴적인 펜듈럼에 반응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대신 제스민 꽃송이를 꺾어와서 그 기분 좋은 향기를 즐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과 멋진 기회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고양되고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이 지나면 다시 일상의 삶이 당신을 끌어내린다. 주말은 끝나고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휴일의 즐거운 기분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먼저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기억하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몸이 건조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빠져들면서 멋진 일들을 망각해버린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쁜 습관이며 우리를 망각에 빠뜨리는 것은 펜듈럼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작은 축제의 불꽃을 늘 지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그저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지켜보라. 작은 기쁨의 실오라기를 붙잡고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해내라. 이것은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을 하면서 보내는 매 순간들이 당신을 꿈을 향해 의식적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평온과 확신과 기쁨이 서서히 스며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휴일이다. 휴일의 느낌을 즐기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은 언제나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하라.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 때로는 만족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도 찾아오겠지만 순전히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무엇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일이다. 만사가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움직여주는 인생 트랙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불만의 파동은 불행한 인생 트랙에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인생 트랙이란 그 위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생각이 즐거움과 만족으로 가득 차는 그런 곳이다. 좋은 소식은 쉽게 흥분됐다가 금방 잊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매우 큰 반응을 일구어 놓는다. 그것은 잠재적 위협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을 가슴에 들여놓음으로써 그것이 당신의 삶에도 발을 들여놓게 하지 말라. 나쁜 소식에는 문을 닫고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열라.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든 모두 인정하고 소중히 돌보아야 한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성공의 물결에 앞서오는 전령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처럼 이내 잊어버리지 말고 그와 정반대로 하라. 그 소식을 음미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적하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것에 대해 추측해보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빌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 물결의 주파수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매개 변수에 동조된다. 그래서 결국 좋은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장밋빛 안경을 쓰고 본다는 즉
정보를 저마다 달리 여과해서 받아들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지닌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그리고 주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면 당신은 조화로운 에너지를 주위에 퍼뜨린다. 당신은 주위의 조화로운 파동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낸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는 항상 파괴적이어서 결국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놓는다. 예를 들면 문제거리만 찾아내고 해결책은 찾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을 올려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온갖 새로운 문제를 찾아낸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애초부터 그들은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찾아내는 일에만 관심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찾는 일에만 주의가 고착된 그들에게 문제는 차고 넘치지만 상황이 해결되는 일은 없다. 매사의 나쁜 면만 보고 비판하려 하는 태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다. 백해무익이라는 열매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특별히 착한 사람도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펜듈럼의 갈고리에 꼼짝없이 걸려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 원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대시한다. 우리가 원치 않은 사건이란 대개 원래의 시나리오에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우리는 뭔가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할 때만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이 타야 할 비행기를 놓치고 아주 화가 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그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서 혹은 단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멋진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나빠진다. 최소한 그 사람에게만은 그렇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비관적인 태도로 살기를 택한다면 그는 날마다 트랜서핑을 거꾸로 연습하는 것이다. 그는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와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해보라. 불행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 쓸모 있는 것을 찾아보라. 이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다. 당신의 잔은 반이나 빈 것이 아니라 반이나 차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범한 속담이 있다. 정말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이 말은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늘 화내고 좌절하는 오랜 습관을 밀쳐내고 단호하고 끈질기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모든 불행은 아무리 못해도 훌륭한 교훈은 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노련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서 기쁨을 얻으라.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낙원으로 바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지 않은 행동 방식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 또한 아주 비범하지 않은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진이가 되는 것 말이다. 평범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싫어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일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을 올가매려는 펜듈럼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밖으로 퍼부음으로써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펜듈럼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여 승리를 얻어낼 것인지를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꺼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준다. 앞서 말했듯이 펜듈럼은 감정의 줄로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습관은 포획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 장을 읽고 나서도 그리고 펜듈럼의 비열한 저희를 기억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도 당신은 원치 않는 것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이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제때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당신은 즉시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웃으며 혼잣말을 할 것이다. 아, 펜듈럼 너였어. 이번에는 날 낚기가 쉽지 않을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펜듈럼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아주 끈기 있고 단호하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새로운 습관이 낡은 습관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펜듈럼이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 오려고 애쓸 것이다. 온갖 짜증나는 일들이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온통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 사소하고 시시한 것일 테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억하기를 배운다면 당신의 승리는 대단히 감명 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번에 당신이 성공의 물결을 만날 때 펜듈럼은 당신을 거기서 떼어놓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파랑새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 주위에 발산해야 한다. 즉, 당신은 긍정적인 수신기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송신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 주변의 세상은 아주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당신은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 트랙으로 가볍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의 물결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 물결은 당신을 싣고 성공으로 곧장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나 트랜서핑이 성공의 물결을 타는 것만을 위한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첫 단계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놀랄만한 발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물결로 가는 방법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물결은 우리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죠.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주위의 삶을 하나하나에 감사의 기운을 전해보세요. 곧 휴지통으로 들어갈 내 손에 있는 작은 조각에도 그 쓰임의 고마움의 여운을 전하면 행운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 긍정적인 진동이 성공의 가능태와 동조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에 행운의 쓰나미가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여정으로 마음이 영혼의 목소리, 즉 새벽별의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만나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